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수술 후 보통 2, 3일 이내 퇴원이 가능하고 절개 범위가 작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고령자나 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술은 부분 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해 전신 마취에 부담을 느끼는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머리를 감다가 혹은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근육이 놀랐다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놀란 게 맞나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안 쓴 허리 근육이나 후관절에는 경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무리한 자세로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며 근육 긴장 또는 염자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근육이 놀라면서 뭉치고 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허리 근육이 놀란 것과 척추 질환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근육이나 인대 문제는 일시적인 통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 질환은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회복 속도랑 방사통 여부가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급성기 허리 통증 환자의 대부분은 염좌 환자들이고 염좌 환자의 경우 방사통이 없고 짧게는 하루 이틀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극심하고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추간판 탈출증,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질병일 수 있어서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척추 질환 중에서는 어떤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허리 디스크,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는 협착증 비율이 높고 20, 30대 젊은 층은 디스크가 많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통증과 엉치,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 즉 방사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협착증도 허리 통증과 방사통을 똑같이 호소하기도 하지만 오래 걸을수록 엉치가 빠질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파행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질환마다 치료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모두 충분한 보존적 치료 후 실패 시 수술적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일단 비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이 신경 차단술과 고주파 수액 성형술, 풍선 확장술 등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흔히 말하는 신경 주사로 긴 반응을 이용해서 통증이 발생한 신경 주위의 투여, 유착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가 탈출된 부분에 고주파열을 가하는 치료로 변형된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시술이고 협착증 치료에서는 잘 적용되진 않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꼬리뼈 쪽으로 가는 카테터가 들어가서 협착 부위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해소해주고 효소제와 같은 통증의 원인이 되든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질환 모두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척추 수술 언제쯤 고려하게 될까요?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 실패 시 그리고 하지 근력 저하, 배뇨장애 등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진행하게 되며 추가판 탈출증이 매우 심하고 남아있는 디스크가 거의 없거나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척추 유합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젊은 환자일수록 유합술을 빨리 하게 될 경우 인접 부위에 또 다른 문제가 한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척추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정도를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많이 하는 안전한 척추 수술 뭐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임적 치료 실패 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최소 침수적 수술의 하나로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이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기존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통증도 적은 최소 침습적인 수술법입니다. 이 수술은 약 5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두 개 만들어서 한쪽에는 고해상도 내시경, 다른 한쪽엔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직접 병변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병변 주위의 정상 조직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수술 직후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등 여러 척추 질환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며
고령자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양방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단방향도 있나요? 어 뭐가 네.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고요. 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적인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수술 방식에 따라서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단방향 내시경 수술은 작은 절개를 하나만 통해서 내시경 수술 기구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절개가 작아 흉터가 거의 없고 기구 교체도 간단하며 출혈과 조직 손상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내시경과 기구가 같은 포터를 쓰다 보니까 시야가 제한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구에도 제한이 있으며 적응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 제거술이나 협착증 등 아주 초기 단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 두 개의 절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내시경, 하나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카메라와 기구가 분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넓고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어 복합적인 병변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수술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고 기술의 숙련도가 필요하며 드물게 출혈 가능성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초기 디스크, 초기 협착증 외에도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그리고 병변이 여러 군데일 때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특히 더 효과적인 환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에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인가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작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고령자나 망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술은 부분 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해 전신 마취에 부담을 느끼는 심장 질환,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 보통 2, 3일 이내 퇴원이 가능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바쁜 젊으신 환자분들이나 근육을 많이 보존해야 되는 운동선수에게도 아주 적합한 치료법입니다. 물론 수술 전에는 기저질환에 대한 정밀한 사전 평가와 내과, 마취과의 협진 체계도 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수술 후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디스크 재탈출, 협착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최소 2, 3개월 동안은 허리를 갑자기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도 허리를 숙여서 하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고 허리를 꼿꼿하게 지져 주시고요.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피하고 가급적이면 자주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줄었다면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 간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의 지도 아래 복부, 등, 골반을 중심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흡연은 척추 회복을 방해하고 디스크 퇴행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중이 늘면 척추의 부담이 커지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전문가의 지도하에 재활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통증이 다시 시작되거나 그 전에 없던 통증이 생긴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건 금물입니다. 많은 재발은 바로 이 너무 빠른 활동 재개에서 시작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천천히 회복해 주세요. 수술은 치료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가 진짜 치료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장님께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척추 건강을 지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추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리 기립근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관리, 그리고 평상 활동 시에 올바른 자세에 세 가지의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허리 스트레칭 및 허리 기립근 운동은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해지게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지는 것을 충분히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은 필수적이며 체중 1kg가 증가할 때 허리에 가는 하중은 2.5kg에서 3kg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가는 활동하는 걸 항상 이제 경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척추 질환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하이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꾸준한 재활 치료,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일상 관리가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치료인지,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보다는 정확하고 안전한 과정이 우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척추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